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공매도 금지. 지금 이 주식을 사면 금방 1억을 법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요. 오늘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주식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생각은 뭐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주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거의 220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반등할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하락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수가 2200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추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야 됐었죠.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가계 부채가 거의 전 세계 지금 1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이제 반등을 시켜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어떤 마음가짐을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좀 슬펐죠. 슬픈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내년 아마 상반기죠. 뭐 5월이나 6월까지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총선이 4월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이제 선거가 4월인데, 뭐 총선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좋죠. 이제 뭐를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외국인,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적인 일이 여러 개 이제 잡혔죠. 이제 대형 이제 은행 쪽에서, 대형 투자 은행 쪽에서, 글로벌 은행 쪽에서 불법적인,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때 주식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이제 팔아버리는 좀 불법적인 형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너희들이 자꾸 불법을 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를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를 하면서 제도를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 없죠. 먼저 이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금지라는 것은 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을 하고 오늘 실제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이제 견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올라가는 걸 견제할 때는 아니에요.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2200포인트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끌어올려야죠. 뭐 미국도 뭐 항상 뭐 주식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또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절하는 것은 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 핑계도 좋지 않습니까? 공매도 금지를 하는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만스럽겠죠. 왜 코스피는 공매도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하면은 딱 좋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아주 적절한 나이스 타이밍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기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 2, 3월 한 5달 정도가
공매도가 금지가 될 거고, 그 시간에 우리 증시는 이제 반등을 시켜야 되죠. 어디까지 반등시켜야 될까요? 사실은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수가 한 3천까지 정도는 반등을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없어지면은 이제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주식들이 많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어지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물론 좋죠. 주식이 반등해서 좋긴 하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뭐가 올라가냐,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 이제 공매도가 없으니까 막 콱콱콱콱 이렇게 올라가겠죠. 콱콱콱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못 사죠. 주식의 참여자들이 지금 흥분 상태잖아요. 공매도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죠? 주식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식 고점에서 삽니다. 고점에서 사서 이 5달이라는 이 제한 시간 안에서 이제 최대 수익을 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다 물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정신을 저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되고, 공매도의 반등은 환영할 만하고, 지금 그동안 증시는 너무 힘들었다. 추가적인 하락에 우리가 이제 마음 대비를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관여를 해서, 정부기관이 관여를 해서 이제 증시를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유동성.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물론 이제 굉장히 고금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야수의 심정을 가진 분들은 유동성을 마구마구 이제 공급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는 어떤 주식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공매도가 없어지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뭐 이 산업도 올라갈 수 있고 저 산업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약간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 바닥에서 막 엄청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들도 많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죠.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제 또 2차 전지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라가면 막 다른 주식으로 막 이제 회전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주식이 제일 좋을 것 같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ETF나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ETF나 레버리지,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막았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돌거든요. 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종목을 특정을 해서 고르려고 하면은, 야,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코스피 ETF를 그냥 사버리면 되죠. 나는 뭔진 모르겠는데 지수가 반등하는 거는 알겠다. 왜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ETF를 사는데, ETF는 또 좋은 게 레버리지도 살 수 있습니다. 곱하기 2도 살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여러분 ETF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만에 20% 정도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도 유동성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된 이 상황에서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집중해서 어떤 그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종목 저 종목 막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뭐죠?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딱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서 적절하게 이제 주식을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전체적인 유동성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이런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고, 나는 성이 안 찬다, 주영쌤 저는 지수만 투자하는 거는 저는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주영쌤 저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때 조금 더 뭔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레버리지 사시면 됩니다. 곱하기 2 그죠? 코스닥도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기 2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레버리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주식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동성 공급의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심플해지죠. 지수가 지금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3,000 정도까지는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왜 3,000이냐면 일본이나 대만의 지수를 봤을 때 거의 지수가 우리나라로 쳤을 때는 거의 한 3,000 정도까지 반등했거든요. 코스피가 이제 너무 많이 약간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이제 우리 겁도 많이 나고 우리가 약간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무차입으로 막 이제 공매도 때리는 거죠. 공매도 때리는 거고, 그죠? 이러한 관점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타이밍으로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나이스 타이밍이다.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11월달, 12월달, 1, 2 그리고 3월달 정도, 5달 정도까지는 유동성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특정 주식을 사서 위험을 높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 ETF를 사서 거기서 더 위험을 높이는 게 그냥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투자를 할 때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오늘은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죠. 왜냐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시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